재건축 사업에서 권리가액 다액순 우선 배정은 형평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관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관 시행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비사업 실무상 권리가액 다액순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한계주공 5단지는 특수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만일 정관의 신탁 방식의 경우는 시행 규정을 말하겠죠. 정관의 동일 평형 분양 신청 경합에 관한 배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과 사업 시행자 사이의 분양에 관한 법률 관계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정관 또는 신탁 방식의 경우는 시행 규정을 말합니다. 앞으로 제가 정관이라고 말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관리처분 계획 등에 의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평형 경합 시의 배정 기준은 첫 번째 도시정비법, 두 번째 조례, 세 번째 정관,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의 순서로 정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일은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이 되겠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구역의 아파트 소유자가 종전자산이 동일 평형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층별에 따른 차이만 발생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 신청 경합 시에 그 배정 기준에 관해서 질의가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정관에 따르게 되면은 족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권리 가액 다액순으로 우선 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종전 평형 기준 우선 배정권 부여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며 법원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든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면 그 유효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첫 번째, 특정 조합원 배제 및 공개 추천 미실시. 이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중 혜택 부여에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특정 조합원 그룹에게 권리가액 우선권과 평형 배정 우선권을 이중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형평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저한 형평 위반이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서 사소한 형평의 불만족을 이유로 결의를 무효로 돌릴 것은 아니고 재건축 사업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도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정관에, 그러니까 신탁 방식의 경우는 시행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정비조례 38조 1항 4호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정비조례 38조 1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 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위 조항이 직접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권리 가액 다액순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면, 하지만 정관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 가액 다액순으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도시정부의 법령 및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1항 7호는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하고 있어요. 또 시도조례 유추적인 참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서울시 정비조례 38조 1항 4호는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유사정비사업의 보편적 기준으로서 합리적 표준으로 원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판례에 의한 합리성 인정이 있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권리가액 다액순 우선 배정은 형평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관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관사업 실무가 있겠습니다. 정관 시행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비사업 실무상 권리가액 다액순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권리가액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형, 규정, 그러니까 평형 규모 배정 단계에서의 경합 해소 기준이고, 평형이 결정된 이후에 동충 호수 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권리 가액을 기준으로 동, 층,
호수까지 배정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특수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탁 방식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고 의결기구는 조합총회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입니다. 시행규정상 배정기준이 불존재합니다. 현행 시행규정에 종전자산 동일평형 경합 시에 배정기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할 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대 동일평형이 있겠습니다. 종전 건축물이 전세대 11평으로 동일해서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현명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리가액 다액수 내 배정, 권리가액 동일 시에는 공개 추첨의 기준을 시행규정에 신설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결안건의 부의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정비법 48조 2항 3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 배정 기준은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 계획에 반하는 분양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발의안은 첫째, 시행규정의 배정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안, 둘째, 향후 수립될 관리처분 계획의 동일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입법의 불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경험과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당신 가장 가까이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바라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